자, 우리 집에서 최고 안 좋은 집이 뭐예요? 판자촌 집이죠. 나무로 만든 집이 제일 좀 낮아, 안 좋아. 그 다음에 어떤 집은 흙집이에요. 옛날에 제 초가집이나 우리 정통적인 집이 흙집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문명화되면서 들어온 집이 뭔가요? 이제 나중에 빨간 벽돌집이죠. 벽돌집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벽돌집이 이제 좀 괜찮아. 사람이 위생적이에요, 일단. 흙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야. 왜 벌레들이 쉽게 끌고, 이게 박테리아가 서식하기가 좋아요. 쥐들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서식하기도 좋고. 이게 나무집과 흙집의 특징이야. 나무집이 더 심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위생적인 게 나온 게 어떻게? 일명 빨간 벽돌집이죠. 우리가 예전에 빨간 벽돌집, 양옥집, 빨간 벽돌 양옥집에 이게 로망이었어, 삶에. 2층 집 빨간 벽돌, 이게 왜 발음이 안 되지? 누가 와서 내 입주등이 때리나? 이제 세 번째가 우리나라 문명화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제 벽돌집이야, 쉽게 말하면. 이제 벽돌도 종류가 있으니까 벽돌집을 할게요. 근데 벽돌집이 흙집보다 위생적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이제 위생적인 게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 이제 건축물이에요. 자, 우리 지금은 콘크리트 건축물이죠,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여기 저희 누나네 집도 기본적으로 다 콘크리트 건축물이에요. 이게 단단하고 오래 가고. 그리고 이게 흙집이 더 친환경인데, 흙집은 친환경을 넘어서 비위생적이야, 굉장히. 너무 친환경이라서, 여기 어떻게 보면 벌레나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게, 쥐 같은 게 서식하기 좋아요. 흙집의 특징이. 황토집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서식하기 좋은 그 환경이 어떻냐면 콘크리트 건축물이에요. 첫 번째 위생적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 위생적이죠. 깨끗해요. 위생적이에요. 바퀴벌레가 서식 잘 못해요. 콘크리트에서. 자, 흙집이나 이런 데나 판자촌집에서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건축물에서는 이게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힘들어요, 이게. 쥐들도 서식하기 힘들어. 왜? 콘크리트를 구멍을 파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건물이 일단 위생적이에요. 지금 콘크리트 건물은 약간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조금 해롭긴 한데, 좀 기술이 나오면 이제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콘크리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아직 안 나왔어, 그 기술이. 기술이 조금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콘크리트가 왜 사람한테 좋아? 왜? 첫 번째 위생적이에요. 자, 옛날 흙집에서 살면 저도 흙집에서 살아봤지만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 벌레들이 이게 다녀요. 이제 황토 펜션집에 들어갔는데 지네가 자고 있는데 지네가 여길 기어다니고 있어. 예전에 펜션집에 갔지. 그래서 내가 황토 펜션집을 내가 싫어해. 황토 펜션집에 갔는데 지네가 어떻게 자고 있는데 제 얼굴을 지네가 기어다니고 있어. 이게 비위생적이었죠, 이게. 왜냐 벌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이게 흙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자, 왜 콘크리트 건물이 위생적인 건 저죠? 벌레가 쉽게 못 들어와요.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벌레, 쥐 같은 게 서식을 못 해. 그래서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박테리아도 이게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첫 번째 위생적이야. 그럼 사람이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았을 때와 흙집에서 살았을 때 돼요? 평균 수명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흙집이죠. 초가집. 옛날 기와집도 흙집이에요. 다 벽이 다 흙이에요. 기와집 뭐 벽돌로 짓는다고 하는데 옛날 기와집도 다 이게 벽이 다 흙이에요. 옛날 집은 다 흙집이야, 기본이. 그럼 콘크리트에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요. 위생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자, 위생적인 것만 해도 수명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요인을 할게요. 콘크리트의 건축물의 그 요소가 뭔가요? 자, 콘크리트는 3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따라하면 4개까지 넣을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거 볼게요. 첫 번째가 석회예요. 시멘트, 석회. 시멘트가 석회예요. 석회. 석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아요. 왜냐고요? 석회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사람인 뼈가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암석과 석회 물질이 돼요. 사람 뼈나 이런 동물 뼈들이 오래되면 이게 지하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석회가 돼요.
콘크리트의 주 원료대인 시멘트가 석회예요. 석회는 뭐예요? 동물이나 사람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화적이에요, 굉장히. 인간 몸에. 얘네 나무가 죽으면 석탄이 되죠? 동물이 죽으면 이런 저기 피부나 물 같은 피는 다 이게 퍼지고 다 물로 돌아가고 어떻게 이런 살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흙으로 돼요. 그럼 뼈는 어떻게 되나요? 뼈는 흙으로 안 돼요. 어떻게 석회로 돼요. 그게 석회가 뭐예요? 콘크리트, 시멘트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 자, 두 번째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요소로 이제 많이 들어간 게 뭐냐? 모래예요.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를 갖다 어떻게 범벅을 해야 기본적으로 그게 돼요. 자,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라는 물질이 뭐냐요? 화강암을 갈아난 게 모래예요. 화강암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게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콘크리트 두 번째 요소가 어떻게 중요한 요소가 모래예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자갈이에요. 자갈이 물론 다 천연적으로인데 자갈이 어떻게냐? 자갈을 요즘은 이제 파쇄를 해요. 파쇄를 해가지고 저걸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맨돌맨돌한 자갈 같은 건 어떻게 예전에 전 인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자연 상태는 그게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용광로 같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화강암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용광로 같이 이렇게 마그마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진공 상태에서 무중력 진공 상태에서 이걸 갖다 식히면 그렇게 돼요. 무중력 진공 상태에서 식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갈처럼 돼요. 만약에 이게 이게 대기 중에서 이게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강암, 우리가 지금 현무암 있죠? 뻥뻥뻥 뚫리죠? 현무암처럼 뻥뻥뻥 뚫려요. 근데 자갈은 뻥뻥뻥 안 뚫렸죠? 왜 뻥뻥뻥 안 되냐? 산소하고 결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갈을 보면 맨들맨들해요. 왜 맨들맨들할까요?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그 마그마가 굳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맨들맨들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진공 상태에 무중력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이거 그 우주에서 안 만들어도 돼. 그 식히는데 그 기술이 나중에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낙하산 이게 비행기를 갖다가 우주인들 무중력 그걸 체험할 때 이게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 갖다가 이게 추락을 하면서 그때 무중력 상태가 돼요. 추락할 때.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요. 그 기계가 있어. 이제 지금 현대는 그 기술이 아직 안 나와서 그걸 못 만들어내, 자갈을. 그러면 이게 무중력으로 해가지고 무중력의 진공 상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마그마를 식히면 어떻게 되냐면 현무암처럼 자갈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현대 문명은 그 기술이 안 돼서 자갈을 못 만들어내요. 아니, 현재 기술은 자갈도 못 만들어내요. 네, 현대 기술은 자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자, 근데 이미 자갈이 그러니까 천지에 다 널려 있죠. 전 인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대 기술로 어떻게 자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어요. 이제 비슷하게 만들려는 거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암석을 갖다가 파쇄기로 팍팍팍팍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써. 근데 그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에 어떻게 그 질이 떨어져요. 콘크리트 질을 갖다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갈을 써야 돼. 요즘은 예전에는 대부분 다 자갈 썼는데 요즘은 공굴이 오르는 거 보면 파쇄한 자갈을 써요. 파쇄용 자갈하고 이게 맨들맨들한 자갈하고 어떻게 해요? 틀려요. 파쇄해가지고 만든 자갈은 이게 우두투투하죠. 그 자갈은 어떻게 이게 건축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거 하면 이거 또 맨들맨들한 자갈값도 오르나. 이게 기술적으로 실험을 안 해서 그런데, 자, 이게 요즘 제가 이게 공구리 보면 예전에는 공구리 치면 이게 맨들맨들한 자갈이 다 콘크리트 공구리가 다 들어와요. 이제 노가대를 저는 많이 떼서 그걸 관찰을 해요. 예전 리모컨 차 오면 대부분이 자갈이 어떻게 맨들맨들한 자갈이 와요. 근데 요즘은 맨들맨들한 자갈을 없어요. 왜? 다 써서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자갈을 어떻게 만드느냐? 파쇄기로 해가지고 이게 암석을 파쇄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럼 뾰족뾰족한 자갈은 아니고 뾰족뾰족한 암석들이 있어. 돌멩이.
그거로 갖다가 지금 콘크리트 만드나요. 근데 그거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구성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질이 틀려요. 이게 사람들 이제 자갈값 오를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이게 똑같은 콘크리트라도 틀려요. 이게 어디 지역에 어느 석회를 쓰냐에 따라서 석회 시멘트를 쓰냐가 틀리고 어느 지역에 모래를 쓰냐에 따라 틀려요. 모래는 어디가 좋은가요? 모래는 일단 저기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안 좋아요.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콘크리트로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 염분이 이 콘크리트 이게 들어가면 사람한테도 안 좋고 건물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쓰는 저기 모래 중에 그 저기 바다에서 퍼올린 모래로 갖다가 이게 건축물로 쓰는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건물이 오래 못 가요. 염분이 섞이 바다에서 퍼올리는 이런 모래는 어떻게 해요? 저기 오래 못 가요.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분 빼는데 100년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 민물 위에다 올려놔야 돼. 그래 염분이 빠져. 안 빠져요, 그게. 겉보기는 민물로 몇 번 이게 헹궈내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건물 지을 때 바다에 있는 모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물이 질이 떨어져요. 오래 가지도 못하. 내구성도 떨어지고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디 저기 모래가 제일 좋은가요? 자, 모래가 제일 좋은 게 질이 어디냐면 사라 사막 모래가 최고 질이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랫동안 태양적으로 해서 이게 쭉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다에서 퍼올리는 모래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학급지제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모래가 이게 싸게 하려면 가까운 데서